안녕하세요. 수학의 여러분들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수학 강사 김윤성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1주차 검정고시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1주차 검정고시는요, 일단 쉬운 단원부터 좀 끝내려고요. 원래 검정고시 수학이 여러분들 1단원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이 돼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1단원 같은 경우는요, 다항식이라 해서 조금 처음부터 들어가기는 조금 무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4단원, 여기는 집합이라는 애 있죠? 집합과 여기 연산까지 나 있는데 연산까지가 아니고요. 집합과 명제까지입니다. 명제. 네. 그래서 집합과 명제까지 일단 끝내고 그 다음 주에 경우의 수라는 거 끝낼 거거든요. 경우의 수는 또 쉬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끝내고 그 다음에 1, 2, 4, 6단원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요. 첫 번째 오늘 집합의 정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필기 잠깐만 내려놓고요. 일단 선생님 설명 듣고 그 다음에 필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시간 갖도록 합시다. 짜잔. 자, 우리 친구들 첫 번째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집합과 그 특징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힐링 단원이라 하죠? 네, 힐링이에요. 이거는 수학 같지가 않아. 되게 하다 보면 되게 무거운가? 이런 느낌 든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집합이 뭐냐라는 건데, 우리 왜 일상생활에서 집합 많이 쓰죠? 야, 집합 이러잖아, 그지? 여기에서의 집합은요, 수학에서의 집합과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집합은요, 무조건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런 기준에 따라 모인, 이게 바로 집합이라고 합니다. 수학에서의 집합이에요. 그만큼 여기서 중요한 건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 생각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령 예시를 들어봅시다. 예쁜 아이돌의 모임? 이런 건 집합이 될 수 있냐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뭐 집합이야. 뭐 일상생활에선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수학에서의 집합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예쁘다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내 생각에 르스라핌 예뻐. 근데 누구는 안 예쁘대.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기준이 객관적이지도 않고 사실적이지도 않아.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집합이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어떤 애들이 집합일까? 이런 거? 8 이하의 자연수? 이런 건 집합일까요? 이런 건 집합을 볼 수 있지. 왜? 명확하잖아. 딴지 걸 수 없죠. 자연수가 뭔데 이것만 알면 사실은 딴지 걸 수 없죠. 객관적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집합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런 식의 내용을 갖다가 우린 집합이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좋아요. 그럼 이제 이 집합을요 우리가 표현해야 돼. 그냥 한국어로 써놓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모른단 말이야. 그잖아. 우리끼리만 약속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봤을 때 이거 이런 집합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집합을 수학적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자, 집합을 표현할 때는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린 그 두 가지 방법 모두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먼저 예시를 조금 들어보도록 하죠. 아까 든 예시 좀 갖고 와볼까요? 아까 왜 8 이하의 자연수들 모임 이거 집합이라며 그지? 갖고 와볼게요. 8 이하의 자연수들의 모임. 자, 근데 여러분 봐봐요. 한국어를 이렇게 써놓고 그냥 이거를 다 쓸 순 없잖아. 이걸 너무 이름이 길잖아. 집합 이름이 그지? 그래서 집합들은 보통 영어 대문자를 쓰거든요. 알파벳 중에 대문자 알파벳을 보통은 씁니다. 그래서 8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을 A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응.
자, 그럼 이 A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첫 번째로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A라는 친구는 하고, 집합을 표시할 때는 여러분들 중괄호 써줄 거야. 뭐 써준다고? 중괄호 써줄 거예요. 소괄호나 대괄호 쓰시면 안 됩니다. 소괄호가 대괄호가 아니고 중괄호만 써야 돼요. 중괄호를 쓰고 이 안에다가 8 이하의 자연수들 써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8 미만, 미안합니다. 8 이하, 그죠? 8 이하의 자연수 뭐 있어? 1, 2, 3, 4, 5, 6, 7, 8. 이런 거 다 있겠지, 그지? 오케이.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얼마나 예뻐. 그지?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거 8 미만 이하의 자연수라고 해서 8개밖에 없잖아. 다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2와 3 사이에 있는 수들의 모임. 얘를 갖다가 B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러면요, 문제가 커지지. 오케이. 그럼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B라는 애가 있는데 중괄호 써준다 했죠? 2와 3 사이에 있는 수 중에 뭐 이런 거 있겠지. 2분의 5, 3분의 6, 3분의 7 이런 거? 4분의 뭐, 9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근데 문제는 너무 많잖아. 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 써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무 많으니까, 그냥 그 집합 안에 있는 대표적인 애 하나만 꺼내. 뭐라고요? 대표적인 애 하나만 꺼낼 거야. 그래서 봐봐. 이 집합 B라는 애 안에 있는 대표적인 애 하나 꺼내. 걔를 갖다 X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X가 아니어도 돼. Y라 해도 돼. Z라 해도 돼. 상관없어.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X에 대한 설명을 붙여줘야 돼. 맞죠? 그래서 X 뒤에다가 이렇게 짝대기 써줄 거야. 얘를 갖다 바라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요? 바. 그래서 X 바 이렇게 써줄 거예요. 이 뒤에다 뭐 써줘야 돼? X에 대한 설명 써줘야 돼. X가 어떤 앤데? X는 2와 3 사이에 있는 거야. 그래서 X는 2보단 크고요. 3보단 작아요. 이런 수로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런데 봐봐요. 이렇게도 써줄 수 있겠지만 다양하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어떻게? 이렇게 써볼까요? 2와 3 사이에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죠? 그래서 X는 그냥 한국어 그대로 2와 3 사이에 있는 수 이렇게 써줘도 돼요. 한국어로. 혹은 아까 썼던 그 부등호 방식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어떤 방식이에요? X라는, 다시 말해 그 집합 안에 있는 대표적인 애 하나를 꺼내. 그 애를 갖다가 X라 하자. 그 X에 대한 설명을 뒤에 써주는 거예요. 왜? 너무 많으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 있는 두 번째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집합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쓸 수 있겠죠. 이해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가지 방법 알아봤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 용어 짚고 갑시다. 첫 번째 방식처럼요, 그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애들을 갖다가 다 써주는 방식을 직접적으로 제시했죠. 그래서 얘를 직접 제시법 이렇게 불러요. 책에 따라 원소, 나열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니, 쌤, 원소가 뭐예요? 라고 한다면 일단 모르겠는데 원소란 애를 나열했대. 이런 식으로 나열을 했대.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요. 이런 각각의 안에 있는 것들을 갖다 뭐라 부른다는 거야? 원소라 부른다. 그래서 용어 하나만 정의합시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동그라미 치기도 힘들어. 그지? 각각의 안에 있는 친구들을 갖다 뭐라 부른다고요? 원소라 부를 거예요. 원소. 괜찮죠? 원소를 나열했어. 그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원소를 하나하나 다 써준 거야. 걔를 갖다 뭐라 부른다고요?
원소 나열법이라 부를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식으로 원소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 집합하는 대표 원소 하나 뽑아. 그리고 그 원소에 대한 설명을 써줄 거야. 그럼 이거는 그 원소를 직접적으로 말해준 거예요? 아니야. 그럼 어떻게?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했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뭐라 할 거냐면 간접제시법이라고 부를 거예요. 괜찮아요? 해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 걔를 갖다가 직접제시법 혹은 원소제시법이라 부를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집합 안에 있는 원소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 중에 대표 원소 하나 뽑아. 그래서 그 원소에 대한 설명을 써주는 거 뭐라 한다고요? 간접제시법이라 할 거예요. 괜찮죠? 자, 우리 그럼 잠깐만 위로 올라가서요. 집합의 정의에다가 한 가지만 더 써보도록 하죠. 만약에 8 이하의 자연수들의 집합이 있어.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 아까 포함되는 것들이 뭐 1부터 8까지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8 너무 쉽다. 6 해볼까? 6은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잖아. 그지? 6은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A 안에 6이 있으니까. 그럼 이번에는요. 12? 이론을 꺼내볼까? 12는 A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12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거 너무 길지. 그리고 수학자들끼리 이거 어떻게 세계적인 수학자들이 와갖고 6은 A의 원소, what is 원소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수학적 기호로 약속하자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면 6과 A가 있으면 삼지창 쓸 건데 집합 쪽에 이렇게 써줄 거야. 삼지창 왜 말했는지 알겠죠? 진짜 생김새가 삼지창이잖아, 살짝, 그치? 그래서 집합과 원소가 있으면 집합 쪽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표시 해주는 느낌처럼 삼지창 느낌으로 써줄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12는 A의 원소가 아니래. 그럼 12 쓰고 A가 있으면 똑같이 이렇게 집합 쪽에 써줄 건데 원소가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선 그어줄 거야. 그럼 이게 뭔 뜻이야? 원소가 아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 우리 알아놓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넘어가서 두 집합이 서로 같을 조건인데요. 이거 되게 쉬워요. 되게 재밌어. 봐봐. 자, 두 집합이 서로 같고 싶대. 그럼 당연하겠지만 그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이 서로 같아야겠죠? 그래서 두 집합 A와 B가 서로 같고 싶어요.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두 집합의 원소가 어때야 돼? 서로 같아야겠지. 이게 그 조건이에요. 되게 쉽지? 근데 이걸 왜 굳이 따로 써놨을까? 우리 친구들이 하나쯤 오해하는 게 있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예시로. 쌤이 보통 예시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쓰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귀찮아서 검은색으로 쓸 때도 있어. 근데 우리 1주차니까 격식을 지켜서 해보도록 하죠. 자, 가령 집합 A란 친구 안에 원소가 1, 2, A 빼기 1 이렇게 있던 거고요. 그 다음 집합 B 안의 원소가 B 빼기 2, 1, 5 이렇게 있던 거야. 그랬을 때 A는 B, 다시 말해 두 집합이 서로 같고 싶대. 그랬을 때 A와 B의 값을 구하세요가 문제예요.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잠깐만 생각해봐.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두 가지 착각을 하기 쉬워요. 첫 번째, 쌤, 아니
여기는 제일 작은 값이 1이잖아요. 집합 A에서 제일 작은 원소는 1이잖아요. 근데 집합 B에서 제일 작은 원소는 B 빼기 2예요? 그럼 제가 묻죠.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한다면, 아니, 여기 1 있고, 여기 5 있으면 더 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까봐. 주의 1번. 집합의 원소는요, 크기 순서대로 쓰지 않아요. 물론 크기 순서대로 쓰기도 하지. 근데 무조건 갖다가 크기 순서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됐죠? 무조건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1, 2, 5 이렇게 있으면요. 2, 1, 5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5, 2, 1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무조건 크기 순서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집합에 있는 원소들은 중복해서 쓰지 않아요. 가령 1, 2, 2, 3 이렇게 쓰면요. 얘는 그냥 1, 2, 3인 거예요. 2를 두 번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런 느낌인 거예요. 뭔 말인 줄 알겠죠? 자, 그럼 이제 크기 순서대로가 아닐 수 있어. 중복되지 않아. 그럼 우리 친구들은 여기에서 사고를 하셔야 돼요. 논리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봐봐. 두 집합이 서로 같고 싶대. 그럼 두 집합 안에 있는 원소가 서로 같아야 된다며. A는, 집합 A는 1, 2, A 빼기 1이야. B는 B 빼기 1, B 빼기 2, 1, 5야. 그러면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 집합 A에 1은 있어. 여기 1이 있어. 2랑 A 빼기 1이 B에 없어. 그래? 근데 잘 보니까 1인데 B에는 5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A 빼기 1이 뭐가 돼야 돼? 5가 되어야지 서로 같아질 수 있지 않겠니? 아, 그래서 따라서 A 빼기 1이 뭐가 돼야 돼? 5가 돼야 돼. 왜? 아니, 서로 같고 싶다며. 그 원소가 서로 같아야 될 텐데. 1, 2하고 B에는 5라는 애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 A 빼기 1이 5가 되어야죠. 또요. B 빼기 2가 뭐가 돼야 될까? 2가 돼야겠죠. 이해됐어요? 아, 그래서 B 빼기 2가 2가 된 거예요. 괜찮죠? 자, 이거 풀어주면 A 얼마? 6, B 얼마? 4.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두 집합이 서로 같을 조건이라는 건요. 그 집합 안에 있는 두 원소가 서로 같아야 돼. 근데 주의할 거 뭐라고요? 크기 순서대로 배열 안 돼 있을 수 있어. 중복해서 쓰지 않아. 그래서 논리적으로 사고하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이게 있으니까 이게 돼야 돼. 저게 있으니까 이게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괜찮죠?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선생님이 잠깐의 필기 시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하고 우리 문제 풀러 가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그러면 문제 1번부터 풀어 가보도록 하죠. 자, 다음 중 집합인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볼까요? 아름다운 꽃의 모임. 아름다운의 기준이 뭐예요? 뭐, 할미꽃은 안 예뻐? 난 그것도 예쁘던데. 아름답다의 기준은 너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아, 얘는 집합이 될 수 없어. 객관적이지 않아. 그 다음, 정수 중 큰 수들의 모임. 정수라는 건 되게 객관적이지. 근데 크다는 거는 주관적이잖아. 그죠? 그래서 맞지 않아요. 10보다 작은 자연수들의 모임. 말해봐요. 1, 2, 3, 4, 5, 6, 7, 8, 9. 기준이 있네. 그지? 4번.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 유튜브 가보세요. 기부 100만 원 한 사람 보고 야, 돈 그 정도 벌면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마다 이거 얼마나 유튜브에서 난리인데, 그지? 유튜브뿐만 아니야. 어딜 가서도 난리잖아, 그지? 그래서 이것도 기준이 객관적이다라고 볼 수 없겠죠.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어요. 됐죠?
자, 밑에 있는 2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중 집합인 것은 몇 번인가요? 4번이죠. 바로 고를 수 있겠지. 왜? 7 이하의 자연수. 1, 2, 3, 4, 5, 6, 7까지. 그죠? 작다의 기준 모르고요. 유명하다의 기준 모르고요. 키가 크다의 기준도 몰라. 대신 뭐 키가 180cm 이상의 사람들의 모임 이러면 집합이죠.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크다라는 거 갖고는 기준을 삼기가 어렵겠다. 그죠? 자, 그 다음 3번이에요. 8보다 작은 자연수들의 모임을 직접제시법, 그 다음에 간접제시법으로 각각 나타내래. 그러면 일단 직접제시법부터 해보죠. 뭐예요? 8보다 작대. 그럼 1, 2, 3, 4, 5, 6, 7. 다 써주면 되지. 그지? 자, 이제 볼 건요. 간접제시법인데요. 간접제시법으로 몇 개 쓰래? 3개 이상? 와, 쉽지 않다. 와, 3개나 써야 돼, 3개나? 일단, 어떻게 쓴다 했죠? 이렇게 쓰고, 대표 원수 하나 꺼낼 거야. 대표 원수 뭐라 할까? X라 할까? X라 쓰고, 뒤에 짝대기 쫙 긋고, 그 다음, X에 대한 설명 써주면 된다 했죠? 그냥 어떻게 하면 돼? 한국어로 써. X는 8 이하의, 미만, 그죠? 8보다 작은 자연수. 또, 부등식. X는 8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지. 그지? 자, 근데 이렇게만 하면 틀린 거예요. 왜 틀렸을까? 뒤에 하나의 조건 빠졌다. 그냥 8보다 작다 하면 여러분 2분의 13 이런 것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걔는 자연수 아니잖아. 그지? 자연수란 조건을 뒤에 써줘야겠죠? 그래서 x는 자연수 이러면 돼요. 한 가지 더 해볼까? 이번엔 요런 트릭을 좀 써볼게요. 1, 2, 3, 4, 5, 6, 7까지지. 그러면 x는 7보다 작거나 같다. 어때? 괜찮아? 그럼 1, 2, 3, 4, 5, 6, 7. 맞네. 그지? 좋아. x는 자연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써줄 수 있겠어요. 괜찮죠? 자, 우리 그러면 뒤에 있는 4번 문제부터 계속 풀어보도록 하죠. 자, 4번입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그랬을 때 집합 A의 최소값을 갖다가 A라 한다 했고요. 집합 B의 최대값을 갖다가 B라 한다라고 했어요. 최소값, 제일 작은 거. 최대값, 제일 큰 값. 그죠? 자, 집합 A, B를 보니까 이거 조건제시법으로 제시가 되어 있네.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한다면 생각해보면 되죠. 자, 8보다 크거나 같다 했어요. 그러면 A라는 집합은요, 우리 직접제시법으로 바꿔보자. 8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뭐부터? 8부터 9, 10, 11 이렇게 쭉쭉쭉 가겠죠. 8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는 무수히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뒤에 말줄임표를 써줘도 괜찮아요. 그 다음 B를 볼까요? B는 13보다 작다 했어요. 근데 자연수라 했다. 그지? 그럼 13 돼, 안 돼? 안 돼. 작다라고 했어. 작거나 같다가 아니에요. 그럼 12부터죠? 11, 19 이렇게 가겠지. 됐어요? 끝까지 간다면 2, 1까지 가겠다. 그죠? 그럼 여기서 봐봐. 집합 A의 원소의 최소값을 갖다 A라, 깜짝아. 최소값을 A라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최소값이에요? 여기서 8이 최소값. 그럼 얘가 A네. 그지? 집합 B의 원소의 최대값. 얼마야? 12. 따라서 A 더하기 B 얼마예요? 20. 3번. 끝. 이렇게 푸는 문제. 어때? 조금 어려웠어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사고하면 돼요. 생각하면 돼. 걱정 마. 우리는 길게 푸는 문제 푸는 기기가 아니에요.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럼 넘어가서 5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는 B다가 성립하고 싶대. 그래서 상수 A의 값을 구하라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지. 그지? 잘 봐요. A에는 1과 5가 있어. 근데 B에는 1과 3이 있네? 아, A에도, 아이고. 집합 A라는 친구가 1, A 빼기 1, 5 이렇게 있는데, 이게 1, 3, A 더하기 1과 같아야 되잖아요. B와. 그지? 그러면 A 빼기 1이 3이 되어야죠. 3이 없으니까. 그지? 따라서 A 빼기 1은 3이고요. A는 4. 끝. 혹은 어떻게 해야 될까? 반대로. B에서 A를 보고요. 1, 3, A 더하기 1인데 1, A 빼기 1, 5. 아, 5가 없네. 그럼 A 더하기 1이 5가 돼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A는 4.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괜찮죠? 이런 식으로 논리대로 가야 돼. 크다, 작다, 이것만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이 개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죠. 모든 원소가 정수인 두 집합 A, B가 다음과 같다. 자, 쌤, 잠깐만요. 저 이런 기호 처음 보는데요? 이거 뭐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이런 거 갖다 절대값이라는데, 잠깐만 절대값 개념을 조금 알고 가보도록 할게요. 절대값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딱 이런 거야. 왔다 갔다의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값은요.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봐봐. 0이 있어. 마이너스 5가 저 멀리 있어. 2가 여기 있어. 그럼 물어봅시다. 0부터 2까지의 거리가 얼마예요? 2예요. 그죠? 0부터 마이너스 5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5예요. 그치? 그래서 걔를 갖다 기호로 쓴 거예요. 마이너스 5의 절대값 뭔 뜻이에요? 0으로부터 마이너스 5까지 떨어진 거리 얼마? 5. 이해됐어? 오, 대박인데,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상하게 좀 기억을 해요.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에 절대값 붙이면 마이너스가 떼지네. 이게 아니야. 마이너스가 오히려 한 번 더 붙다고 생각해 주세요. 뭐라고요?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 그냥 5가 된다. 요렇게 보지 말고,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였더니만 걔가 양수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을까요?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2단원쯤 가면 선생님이 설명할 겁니다. 그럼 이제 절대값이 뭔 줄 알았어. 그럼 이제 얘 해석해보자. y란 애의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대. 절대값 y가 뭐예요? 0으로부터 y까지 떨어진 거리가 2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럼 수직선에 그려봅시다. 2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마이너스 1까지 괜찮아? 괜찮아. 거리가 얼만데? 1이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2까지 괜찮아? 괜찮아. 거리가 얼마니까? 2니까. 마이너스 3 돼야 안 돼? 안 되네. 왜? 거리가 3이니까. 그래서 여기 범위 되겠네. 그치? 이번엔 0부터 1까지 괜찮아? 괜찮아. 거리가 1이니까. 그럼 0부터 2까지 괜찮아? 괜찮아. 거리가 2이니까. 0부터 3까지 돼야 안 돼? 안 돼. 거리가 3이니까. 그래서 y라는 친구가 이 범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따라서 y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있구나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 B를 해석했어요. B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있는 거야. 괜찮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A는 B가 되고 싶대. 그럼 여기는 요 조건과 이 조건이 어때야 돼? 같아야겠죠. 그죠? 그 Y값 얼마 돼야 돼? A값. A값은 2가 돼야겠죠. 괜찮을까요? 이렇게 해서 절대값 개념까지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요. 잠깐만 정리하고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그러면 두 번째 개념. 부분집합 내 안에 넣어있다 라는 오글거리는 제목을 갖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부분집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부분집합은요. 어떤 집합이 있는데 집합 중에 일부의 원소로 만든 집합이에요. 걔를 갖다 부분집합이라 불러요. 가령 집합 A가 이렇게 있어. 그 A 안에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B라는 집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뭐야? 너 안에 나 있다야. 집합 A 안에 B가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느낌을 갖다 우리가 부분집합이라 부를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이 부분집합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기호가 있어. 만약에 집합 A가 1, 2, 3, 4 이렇게 있고요. 집합 B가 1, 2 이렇게 있어. 그러면 집합 A 안에 집합 B가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지. 왜? 아니, 집합 A를 갖다가 쪼물딱쪼물딱 1만 1과 2만 갖다가 만든 게 B잖아. 그지? 그럼 얘가 될 수 있죠. 따라서 집합 B라는 친구는 A의 뭐다?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이런 집합을 갖다가 우리가 기호로 또 뭐라 쓸 거냐면 B가 있고 A가 있잖아. 그치? 자, 보세요. B가 A에 쏙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들어갈 때는 요런 기호 써요. 우리 왜 아까는 원소가 들어갈 때 이렇게 삼지창 썼다면 이번에는 요렇게 이지창이랄까? 이런 걸 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요. 만약에 어떤 C라는 집합이 있는데 1과 3 뭐 이런 집합인 거야. 1과 5 이렇게 할까? 1과 5 이런 집합인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C는 A의 부분집합이에요? 아니에요. 부분집합이 아니죠. 얘를 갖다 귀호로 C와 A가 이렇게 있으면 똑같아. 더 큰 범위에다 이렇게 쓰고 아니에요. 짝대기. 괜찮아요? 그래서 방향은요, 여러분, 더 큰 쪽, 집합의 크기가 더 큰 쪽으로 이렇게 더 벌어진 쪽이 들어오게끔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살짝 부등호 느낌하고 비슷하지 않나?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부분집합이 뭔지 알았어. 그럼 그거에 대한 성질 알아야겠죠? 성질이 조금 그래. 그래서 이거 좀 잘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정의 하나 합시다. 여러분 봐봐. 집합의 원소가 만약에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있지. 정의한 거야.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이 있어요. 집합의 원소가 0개인 집합을 갖다가 0집합 혹은 공집합 이렇게 부르고요. 기호로 0 쓰고 짝대기 긁 거예요. 오케이. 0 쓰고 짝대기 긁 거야. 알겠죠? 얘를 갖다 뭐라 한다고요? 0집합, 공집합이라 한다고요. 0집합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숫자 0, 제로, 공은 빌공자, 비어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정의 첫 번째. 두 번째부터는 조금 우리가 좀
당연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뭐냐면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이거 이해할까? 기호로 쓰면 이런 느낌. 자기 아닌 자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를 갖다 만약에 크기로 이해를 하면 힘들어. 집합의 크기가 아니 쌤 집합 A 안에 집합 B가 쏙 들어오면 그게 부분 집합 아니에요? 라고 하면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부분 집합의 개념은요 크기 개념이 아니에요. 크기 개념이 아니에요. 크기 개념이 아니고 안에 넘치지 않게 잘 들어갈 수 있냐 이거야. 꽉 들어쳐도 괜찮아. 넘치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집합 A 안에 집합 A가 쏙 들어갈 수 있잖아. 꽉 차잖아. 넘치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얘를 갖다가 부분 집합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거 괜히 쓰지 않았겠죠? 공집합, 영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이것도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없어. 그럼 무조건 다 담기겠지. 아무것도 없어. 집합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모든 집합에 다 담기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집합에서 일부의 원소를 이렇게 캐내서 만든 게 이제 부분 집합이라며. 그지? 그럼 아무런 원소 안 쓰면 그게 공집합이잖아.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 세 개에 대한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요. 넘어가서 부분 집합의 개수 보도록 합시다. 이게 심한데요. 은근 재밌어.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옆에다 써놓으세요. 경우의 수. 6단원에 배울 내용인데요. 경우의 수 끝나고 다시 오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경우의 수의 내용인데 이런 거예요. 봐봐. 자, 우리 집합 A가 있는데 집합 A 1, 2, 3 이렇게 있어. 이거에 부분 집합. 네. 개수 쓰래. 써볼까요? 근데 부분 집합이니까 원소를 일부 또는 전부를 쓴다며. 그럼 원소가 지금 A에 든 게 3개니까 아예 없을 수도 있고 1개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고 3개 있을 수도 있죠. 각 경우로 나눠서 풀어봅시다. 0개야. 0집합 말고 더 있나? 1개야. 1, 2, 3. 2개야. 1, 2, 1, 3. 2, 1 안 돼요. 2, 1하고 1, 2는 집합에서 같은 거지. 이거 2개 서로 같은 거죠? 안 돼, 안 돼. 2, 3. 또 없죠? 그 다음에 3개 다 뽑는 거죠? 1, 2, 3.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됐죠? 8개야. 근데 이런 식으로 원소가 지금 몇 개 없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요. 집합 B가 있는데 얘는 원소가 5개인 거야. 이렇게 1, 2, 3, 4, 5인 거야. 이러면 어떻게 구해? 0개, 1개, 2개, 3개, 5개 아니지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로 나누고 0집합 1, 2, 3, 4, 5, 1, 2, 4, 1, 2, 1, 3, 1, 4, 1, 5, 2, 3, 2, 4, 2, 5 이렇게 언제 다 세? 그지? 그래서 우리가 살짝의 트릭을 좀 써볼게요. 머리 좋은 친구들이에요, 우리 다. 어떤 거냐면 봐봐. 우리가 부분 집합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집합 안에 있는 원소 중에 너 들어올래 말래? 너 들어올래 말래? 너 들어올래 말래? 이거 갖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너 들어올래 말래? 들어올래 말래? 들어올래 말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봐봐. 1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 들어올래 말래? 그럼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개예요? 2개예요. 1이 선택하는 경우
두 개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지? 2가 선택하는 경우는 몇 개일까요? 또 똑같이 두 개 아니겠어요? 들어올래 말래 이거니까. 그지? 이런 식으로 모든 애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들어올래 말래? 들어올래 말래? 들어올래 말래?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봐봐. 1이 들어오는 것만 하면 끝이에요? 너 들어올래 말래 정했으면 끝이야? 아니야. 누구한테도 물어봐야 돼. 2, 3, 4, 5 다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2, 3, 4, 5한테 다 물어봤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연속적으로 일어난 거지. 끊기지 않았죠, 중간에. 그래서 어떻게? 곱해줘야 돼요. 쌤 왜 곱해줘요? 라고 한다면 곱의 법칙. 이거 6단원 가서 배울 거야. 일단 이해 안 가면 그렇구나 하고 일단은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그럼 몇 개야? 32가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이러면 돼요. 이러면 돼. 아, 그래서 결국에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n개 있었다 합시다. 그러면 이때 이거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 원소한테 물어봐야 돼. 들어올래 말래, 들어올래 말래, 들어올래 말래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2를 계속 곱해 나가겠죠. 쭉쭉쭉 곱해 나가서 n번째 원소까지 다 물어봤어. 그럼 총 얼마? 2를 n번 물어봤으니까 2의 n제곱이겠지. 아, 요 개수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 원소의 개수 제곱만큼 계산해주면 돼요. 아, 요게 부분 집합의 개수구나. 괜찮아요? 좋아. 자, 우리 그러면 지금부터 잠깐만 필기하고 똑같이 문제 풀러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빈칸 안에 알맞은 기호를 써넣어라. 1번 보니까 A가 A, B고 B가 A, B, C야. 그러면 A랑 B 집합 두 개 중에 어느 집합이 어느 집합에 포함돼요?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이렇게 쏙 포함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괜찮죠? 그 다음 A는 이렇게 집합을 이렇게 줬네. 그럼 6의 약수래. 6의 약수 뭐 있어? 우리 아는 거. 1, 2, 3, 6. B가 2, 3이에요. 그럼 A가 B에 속해 있는 거죠? 반대다. 미안하다. B가 A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서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래. 어떻게 하면 돼? 각 집합한테 물어보는 거야. 원소한테. 들어올래 말래, 들어올래 말래, 들어올래 말래, 들어올래 말래, 들어올래 말래. 그죠? 그러면 들어올래 말래 총 2의 5제곱개 나오겠지. 그지? 근데 1, 2, 3, 4, 5가 되면 안 된대. 무슨 말이야? 모든 애가 들어오면 안 돼. 그 경우 하나 빼주면 되지. 몇 개? 31개. 얘는 뭐예요? 원소 모두가 들어오는 경우. 됐죠? 3번. 다음 두 집합 A, B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라. 쌤, 벤 다이어그램 뭐예요? 나 이런 거 안 배웠는데? 벤 다이어그램. 요거. 그림. 요런 식으로 표현하라는 거야. 혹은 요런 식으로. 이런 그림 많이 봤죠? 요런 그림으로 집합 간의 관계를 표현한 그림을 갖다가 벤 다이어그램이라 불러. 수학적 벤이 만들었고요. 다이어그램은 그림이란 뜻이거든요. 자, 1번 보죠. A는 1399고요. B는 13이에요. 그러면 1399, 13이면 사실 포함 관계지. 그치? 집합 A 안에 집합 B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죠? 2번 A는 X는 9보다 작은 홀수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9보다 작은 홀수 1, 3, 5, 7이지. B는 2, 4, 6, 8이네.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완전 동떨어져 있는 거지 이렇게. 괜찮아?
겹치는 거 없잖아. 이렇게 쓰면 돼요. 됐죠? 넘어가서 4번은 우리 경우의 수 배우고 돌아옵시다. 알겠죠? 자, 우리 1교시의 마지막 바로 집합의 연산이에요. 여기 재밌어.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알겠죠? 자, 우리가 왜 새로운 정의를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니 없니 이걸 좀 많이 물어봐요. 집합끼리의 계산이니까 사실은 합집합 더하고 겹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야. 두 집합 이렇게 있으면 두 집합 다 더한 거 혹은 두 집합끼리 겹치는 거 순수한 A만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순수한 B만 물어볼 수도 있죠. 또 하나 A를 뺀 나머지 집합 이렇게 네 가지의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치? 그래서 각각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보려고 보세요. 자, 두 집합 A, B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 두 집합 사이의 합집합은 이렇게 다 색칠하는 거지.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거. 걔를 갖다가 A 요렇게 쓸 거야. 요게 유니언의 약자입니다. 연합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A와 B의 합집합이라 부를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 똑같이 두 집합 A, B가 이렇게 있는데 두 집합 사이에 서로 겹쳐있는 원소가 있어. 얘를 갖다가 A와 B 이렇게 쓰고 합집합을 뒤집어 놓을 거예요. 요렇게. 괜찮죠? 그래서 얘를 A와 B의 교집합이라 할 거예요. 됐죠? 그럼 예시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1, 2, 3, 5고요. B라는 집합이 1, 2, 4, 8이야. 그랬을 때 A 합집합 B를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 1, 2, 3, 4, 5, 8 있는 거 다 써주시면 되죠. 됐어요? 근데 A 교집합 B를 구하라 하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둘이 겹쳐 있는 거 뭐 있어? 1과 2밖에 안 겹치잖아. 그래서 1, 2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괜찮죠? 이게 바로 합집합과 교집합이에요. 그 다음 여집합과 차집합인데요. 요거 조금 어려워 단어가. 그치? 차집합부터 해볼까요? 차집합은요 뺀다는 뜻이야. 그래서 A집합이 이렇게 있고 B집합이 이렇게 있죠? 구하고 싶은 건 요 부분. 집합 A에서 B에도 있는 건 싹 다 뺄 거야. 순수한 A. 뭐라고요? 순수한 A. 순수한 A만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차집합 B 이렇게 쓸 거야. 뭐라고요? A, B가 있는데 이렇게 쓸 거야. 그럼 뭔 뜻이야? A라는 집합에서 B에 있는 원소들 다 뺄 거야. 순수한 A만 구할 거예요. 걔를 갖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럴 수도 있겠지. 그럼 여기만 구하고 싶어. 뭐라 써야 돼? B에서 A를 뺀다. 순서 중요합니다. 순서 잘 지키셔야 돼요. B에서 A를 뺀다. 얘는 A에서 B를 뺀다. 괜찮죠? 그 다음 여집합은요. 전체 집합이 있고요. 그 안에 이렇게 A라는 집합이 있어. 그랬을 때 A를 뺀 나머지 부분 A를 뺀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A의 컴플리먼트 C 이렇게 쓸 거예요.
위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첨자를 C라 써주면 돼요. 괜찮죠? 이렇게 써주면 돼. 괜찮죠? 그럼 가령 집합 A가 1, 2, 5, 10이고요. B가 1, 3, 10이에요. 그랬을 때 A 차집합 B 구하래. 어떻게 구해요? A 집합에서 B 집합에 있는 원소 빼줄 거야. 뭐가 겹쳐? 1하고 10. 그럼 뭐 써줘야 돼? 2랑 5. 됐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이거. 자, 전체 집합 U가요. 1부터 10까지 있는 자연수 집합이에요. 근데 A라는 애가 1, 2, 5, 8이야. 그럼 A의 여집합 뭘까요? 1부터 10까지 중에 A에 있는 거 빼고 나머지 1, 2, 5, 8 나머지 빼면 3, 4, 6, 7, 9, 1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집합끼리 연산을 해줄 수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용어 하나만 더 보고 끝내도록 하죠. 이건 정의인데요. 뭐냐면 정의 이렇게 쓸게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이거 너무 길잖아 단어가. 그치? 그래서 얘를 갖다 뭐라 쓸 거냐면 NA 이렇게 쓸 거야. 뭔 뜻이에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란 뜻이에요. 여기는 N이 넘버란 뜻이야. 넘버. 수. A의 원소의 개수. 수. 그죠? 그래서 NA 이렇게 쓸 거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주차 첫 번째 수업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우리 1주차 두 번째 수업에서는요, 우리 나머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명제죠. 명제에 대한 이야기 하고, 1주차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두 번째 수업에서 보도록 합시다. 안녕.